네, 최근에 이제 여당 소속 인사들의 논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용해인 당선자의 인터넷 방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북 교수님, 이 용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 쪽에서는 아니 이 금배지라는 게 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수여가 된 건데 이거를 너무 좀 희화한 게 아니냐,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긴 하거든요. 이분이 29살 소위 청년 몫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을 달고 국회의원 되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청년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이 청년 문제를 가지고 밤새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예.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적 상황이 올 줄 모르는 데 대한 최고의 피해자가 청년이 입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고 한데요. 예, 예. 이런 가벼운 행동으로 과연 용해인 당선자가 공인으로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금배지가 사실은 우리 국민 5천만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300여 명이 한 명 한 명이 예. 헌법기관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유성정당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또 더군다나 유성정당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렇네요. 갑자기 이제 정책 상황에 따라서 유성정당으로 그야말로 유장 취업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데 이분들이 그리고 이게 기본소득당이 아마 공식 유튜브 채널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아주 한 번도 그런 공식적인 어떤 사과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조직들이 과연 국민의 어떤 지금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법률적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걸 보면서 회의적이고요. 예, 예. 과연 국회의원 배지가 예. 핸드폰 신상품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예. 않는 건가. 예, 예. 그런 정도 보면 참 뭐라 그러고 해야 되나 좀 비참합니다. 저는. 자괴감이 됩니다. 국민으로서. 예. 네, 변호사님, 민주당 정청래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금배지를 1번으로 수령받았다면서 이제 SNS에 그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뒷면에 1번이라는 번호가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양도를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원래 모조품도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저 용해인 당선자 얘기처럼 정말 시장에 팔았을 때 가정이에요. 네. 누구께 나왔는지 굳이 확인하자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번호를 매겼겠습니까? 이거 300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잊어버리면 뭐 똑같이 재보기 할 수도 있겠으나 네. 지금 저 001은 정청래 의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양도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안 좋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용해인 당선인은 이거를 판다고 그랬다. 글쎄요, 뭐 아까 잠시 리포트를 보시면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너무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국회의원이 국민하고 거리감은 좁히고요. 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예.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과연 예. 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 참 의문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용해인 당선자가 직접 뭐 이거를 금배지를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온라인 방송 중에 나온 댓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팔면 어떠냐,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면 어떠냐 이런 얘기에 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호응을 했다는 말씀 저희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시민당 소수 정당에서 이제 옮겨와서 당선이 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용해인 당선자가 있고 원래 기본소득당이죠. 그리고 시대전환 출신의 조정훈 당선자가 있는데 김태우 변호사님 이게 그럼 이들이 다시 이제 본인의 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데 이 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기 전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갈까? 비례대표는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희정 대표의 얘기를 봤더니 네. 합당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게 한 뒤에 이거는 우리 당론과 틀리니까 당신들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네. 글쎄요 이거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제명하는 절차 저는 이걸 정치권에서 잘 못 본 일이거든요. 최근에 사실 좀 있었죠. 셀프 제명들. 예. 물론 그 셀프 제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셀프 제명해서 미래통합당 왔다가 사실 그 법원에서 셀프 제명 무효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네네. 자기를 잘랐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본인들을 자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명이란 거는 의원수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국민의당 때는 국민의당 총선 직전에 있었던 때는
다른 의원도 다 나가고 남아있는 의원들의 3분의 2가 안 되니까 셀프 제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탈당하고 다시 입당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빼도 나머지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 정족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셀프 제명 형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제명을 해가지고 뭐 본인의 당으로 돌아가는 건데 제명이란 게 원래는 의정 활동하다 문제 있는데 당신 자를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시나리오 짜 놓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사실 코미디죠. 예. 형식상으로는 제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명이 아니라 이 배지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이건 뭐 미래한국당도 똑같아요. 예. 사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탄생할 때부터 코미디로 탄생을 한 거고 공천 과정도 코미디가 됐고 예. 그리고 당선 이후에 원래 모 정당으로 돌아가는 과정들도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선거법이고 예. 다시는 이런 코미디 할 건가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있고 예. 저는 예전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없애자는 거 발의했잖아요.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선거법. 그때 저는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비례대표 각 당들의 특히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들 또 이제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 및 비례대표로 배지를 단 의원 당선인들의 면면을 봤을 때 예. 과연 정말 우리나라에 비례대표가 필요한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거라면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예. 네. 뭐 이런 가운데 이 시민당에서는 이 용해인 당선자의 논란 이전에 양정숙 당선자의 세금 탈루 의혹도 불거졌었죠. 결국 민주당이 사과했습니다. 선관위 그리고 검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 이 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사과도 하고, 또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검증이 애초에 부실했다,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양정숙 당선자는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숫자 차이로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180명이 되고 나서 지금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가운데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예. 최근에 오구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부터 양정숙 사건, 그다음에 뭐 용해인 의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더불어시민당은 즐길 여력도 없이 사과당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과하는 일만 남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차에 김태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게 유성정당이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검증도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런 자체 제도적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아까 말했던 사실은 유성정당이 생겼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진지한 토론의 그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현안이 산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갈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시간을 보낼 여지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민당의 모정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대변인 역시도 이 양정숙 당선자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조금 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도 했기 때문에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상으로는 오거돈 전 시장 이런 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내 얘기를 보니까 이게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 당헌 당규상 보면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본인의 잘못으로 예. 사퇴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되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당 입장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게 이 당헌 당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것은 그 불명확한 조항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비리로라고는 되어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불명확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그게 과연 해당이 되냐 마냐의 부분인데 원칙으로 가면 아까 그 당헌 당규에 원인 제공을 한 정당으로서는 후보를 안 넣는 게 맞다라는 네. 주장이 힘이 실린 상태이긴 한데 네. 왜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바로 대선을 1년 앞두고 또 선거가 있는 상황이라 예. PK 지역에
후보를 집권 여당이 내지 않을 경우에 예. 민심이 척도를 알 수 없다. 네. 또는 이걸 덩이 업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민심의 척도를 얻고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통합당은 이 차기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통합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 주인이렇게 하면서 홍준표 복당 운동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가가이고 기가 막힌다. 그 사람들은 떠내립니다. 내가 이 시장에 터줄 때가 있는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줄 때가 뭘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그게 당원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네, 저런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통합당 내부에서도 지금 홍 전 대표 발언이 좀 과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홍 전 대표가 이렇게 연일 통합당을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복당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쉽게 복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내 지도부 이제 공백 상태가 있으니 복당해서 대선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영남 중진들을 제어를 해줄 거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7년 대선 나왔던 사람들 유효기간 다 됐어. 이 얘기하니까 본인의 앞길에 방해가 될 거라 생각이 지금 이 난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건을 비롯한 당내 중진들하고 척을 지는 길로 갔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길로 계속 갈 것 같고 결국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복당한다 하더라도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어떻게 되느냐 달려 있는 거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어떻게 될까는 아마 5월 초에 있을 당선인 총회에서 있을 원내대표 네. 경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